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운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2024년 들어서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금요일에는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4만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0.77%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아무래도 종목 수가 적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의 흔들림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폭도 큰데요. 나이키와 금융주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 다우존스 지수의 낙폭을 결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낙폭을 더 키우면서 마무리를 했던 다우존스 지수인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거래일에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나스닥 지수인데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불을 켰고요.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한 줄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아서 0.16%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막판에 0.14% 빠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좀 말라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BMO에서는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잘못된 낙관론으로 계속해서 너무 과열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건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속속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으로 불렸던 애틀랜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기존에도 연내 3회보다는 2회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연내 25bp로 1회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 또는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영향이 아무래도 시장의 출렁임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주간의 변동폭이 8%에 달합니다. 6만 6천 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전일 같은 시간 대비로는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가격은 조금 내려와서 2,16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유가는 한 주 동안 0.35% 아주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80달러 위쪽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전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 테러가 함께 발생했다는 점도 유가의 변동폭을 좀 키울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물론 시장의 지수들의 표정은 좀 엇갈렸습니다만 좋았던 종목들은 내내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0여 개 기관 중에 절반가량이 목표가를 1,000달러 이상으로 제시를 하면서 3% 넘는 오름폭을 또 한 번 보여줬고요. 이제 900달러 위쪽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더불어서 웨드부시에서 알파벳이 AI의 확실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알파벳 역시도 2%대 큰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볼 텐데 중국 내에서 감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빠졌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고의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 모두 1% 넘는 오름폭을 주간 흐름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섹터별로도 표정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무려 7% 넘게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구글, 알파벳은 6.75%, 메타도 5% 넘게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도 표정이 상당히 좋았던 한 주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일부 종목들, 특히 AMD 같은 종목들은 한 주 동안은 좀 표정이 어두웠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그리고 중국에선 중국법을 따라야 되겠죠. 중국 관련한 이슈가 많이 쏟아졌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 그리고 서버 앞으로 우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인텔과 AMD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고 있는 그래프는 중국에서 자체적인 그러니까 자국의 운영체제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IT 애플리케이션 혁신 신추엉의 점유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밝은 하늘색 선이 이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추앙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2023년 매출 기준으로 27%가량, AMD 같은 경우는 17%가량이 중국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국 내 기업들을 위주로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텔과 AMD가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같은 것들도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 추정 비율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1.5%가량으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과 손에 잡은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애플이 사실 지난주에 아무래도 자체적인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AJAX를 포기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또는 오픈 AI의 챗 GPT와 손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바이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니봇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협력이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고요. 지금 중국에서 챗 GPT라던가 제미나이 자체가 사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이폰에 이러한 생성형 AI를 탑재했을 때 중국 내 매출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판매에도 타격이 있겠죠. 따라서 중국에서 생성형 AI 이거는 사용해도 돼라고 승인을 했던 40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이두고 이런 바이두와 애플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솔솔 풍겨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새로 출시하게 될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던가 여타 다른 등지에서 판매가 되는 것에는 제미나이나 챗 GPT가 탑재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것은 바이두의 어니봇 또는 중국 내 다른 생성형 AI 기업의 서비스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이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저희가 소식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생산 감축 선언이 나왔는데 주당 근무 일수 줄이고 모델 Y와 모델 3 세단의 생산량 감축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보다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 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판매가를 인상하면서 점유율보다는 우리가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테슬라의 구상이 엿보이는 거고요. 4680 배터리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모빌리티 이문영 연구원의 리포트 발간 자료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 트럭향 4680 배터리인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소식으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전기차 종목들과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의 표정은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PC 물가의 가장 큰 별표가 쳐질 것 같고요. 과연 시장 예상치인 0.3% 증가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3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반도체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자 해시태그 걸어놨습니다. 관련 일정이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중국에선 29일까지 보아오 포럼이 열리는데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시타델 같은 기업들의 CEO를 시 주석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화요일에는 엔젤 로보티스 신규 상장 이슈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시장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또 3월의 마지막 주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라요. 3월 마지막까지 정리가 잘 돼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월 말 데이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죠. 네. 기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죠. 전일장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란불이 좀 켜져 있죠. 코스피가 0.23% 하락, 코스닥 시장 소폭이지만 약보합 마감.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화끈하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환율 상황 보면 쉽지 않거든요. 스위스 금리 깜짝 인하했죠. 위엔화는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러다 보니 달러의 강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무려 16원이나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이 잘 나가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6,6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을까 잠시 후에 볼 테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주자의 주가 반응도 그와 좀 맞닿아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간의 숨고르기. 사실은 그 전날까지 이틀 연속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쉬어간다, 숨고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쉬는 사이에 삼성전자 우선주나 SK스퀘어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결이 비슷하죠. 삼성전자보다는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주고 SK스퀘어는 SK그룹의 중간 지주사격인데 그 메인 캐시카우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배당금이죠. 거의 이제 배당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달 공개 예정입니다. 시장의 내부적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가는 그 시즌입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주총회,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일정이 또 있는데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협회에서 그 해외 투자자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한 2, 3일 정도는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생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는 2차 세미나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올해 4분기에는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추종 ETF를 출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ETF 등이 출시가 되면 여기에 포함된 기업은 자동적으로 추종 매수가 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정이 남은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결고리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거래일에 샀던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기본으로 깔고 배당 관련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생명, LG전자,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지주사를 포함한 저PBR주, 밸류업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개장 중계하면서 추가 전략 받도록 하고요. 그 밖에 조금 더 보시면 방산 눈에 띕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꾸준히 유입되기도 하고 현대로템도 전거래일에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자, 방산은 사실 이게 슬픈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 뼈아픈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방산주의 주가 반응은 이와 무관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 모멘텀을 찾는다면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과거에는 방산, 수출 데이터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먼저 시세를 냈다면 최근 들어선 우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두루두루 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보시면 바이오, 반도체, 라면, 전염병 테마가 전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전염병 테마와 바이오는 묶어볼 수 있습니다. FOMC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바이오 여전히 시장의 관심권에 두는 모양새고요. 일정으로 보면 4월 5일부터 10일 미국 암학회 AACR이 있는데 그 뒤로 바로 이어서 5월 말부터는 이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들은 생성이 되고 있죠. 알테오제는 정말 무섭게 파죽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따로 볼 거고요.
전일장 마감 후에 삼천당제약의 공시 내용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쭉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황방병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유럽 9개 국가와 독점 판매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은 아시아인보다 서양인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어서 마켓시어 자체가 서구권에 훨씬 더 큽니다. 그 계약 상대방은 NDR 때문에 비공개고 마일스톤은 일정 조건 충족 시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신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추산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립니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여전히 지금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업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시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사주를 태운다던가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던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요.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이 나온 기업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오버행 물량 부담이죠. 신라제는 시외에서 하한가로 내려갔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슈, 당연히 이건 큰 악재죠. 웰바이오텍은 4%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아래 자막만 기입했습니다. LNF가 SK온과 13조 원 정도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호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지 호재 그대로 반영이 되는지는 개장 이후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2월부터 5월 MSCI 편입 가능성 후보군들 쭉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위, 필요주가 상승률 이미 충족했다는 점 과거에 말씀을 드렸죠. 요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총과 유동시총은 좀 변동 있습니다. 근데 대세 흐름은 거의 이와 흐름이 같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쪽에 이미 패시브 자금이 좀 일찍부터 유입이 됐는데 5월 15일 발표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이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꽃놀이패네요. 그 밖에 이런 MSCI 편입 후보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 이 시가총액이 점점 불안화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추종 자금이 붙고 있다는 건 이 대표 주자를 포함한 테마 섹터의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걸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흐름들 계속 체크해 드리는데 이 안에서 반도체 여전히 있고 변압기, 전력기기 좀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뭐 지주사도 있고 방산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요거 순위권 바뀌긴 한데 꽤 순위권 가까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사실은 이제 방산의 재료이긴 합니다. 좀 슬픈 소식이고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체크해 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 공식 승인 소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습 소식이 좀 들려왔고 모스크바 테러 소식도 좀 추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는 양상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지금 배후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은 상황이고 자, 일정으로 보면 새틀라이트 있었죠. 세계 최대 우주항공 위성 전시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단독 부스로 참가했던 기업만 3곳 기입을 해봤고요. 인텔리언테크는 이 전시회에서 위성 모바일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좋고 인텔리언테크의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담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과거에 체크해드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계속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막대한 평화 유지 비용이 편성되고 있죠. 중국의 국방 예산 추이 계속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도 방위비 예산이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에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유럽도 처음으로 방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오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이고요. 수출입은행의 2조 출자 소식입니다. K방산 수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정부가 이제 현물 출자를 해서 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와 맞닿은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행사로 보시면 바이오 일정 타우 있는데 여기서 NK젠 바이오텍 초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같이 좀 기입을 해봤고요. 요건 내일 일정입니다. mem콘이라고 매해 좀 열리는 반도체 학회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HBM과 CXL 혁신 주제 청사진 발표하겠다고 지금 미리 예고한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기업 일정, 제공시 기한이랑 IPO, 엔젤 로보틱스 내일 상장, 요건 내일 상장이고요. 자, 이슈 배당락일, 요것도 이 배당락일 기점으로 요즘 꽤 많이 변동성을 보이죠. 근데 이후에 시장에서 그 내부 펀더멘탈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나오는 기업은 그 낙폭을 금방 이제 만회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개별 이슈 그리고 기업별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테마 가이드입니다. 삼성증권의 이번 주 레포트고요. 조선, 전고체, 로봇 이번 주에 꼽았습니다. 전고체 꼽은 게 또 의외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 전주차와 같은 내용이고요. 추가된 부분은 조선입니다. 이제 피크아웃 우려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 신조선가가 요즘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 신호에 주목을 하면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기자재는 현대힘스, 엔진 이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